이 사람은 만약에 법조인으로 간다면 검사를 하겠느냐 판사를 하겠냐면 이 사람 판사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51세. 이 사람은 현직 판사에서 지금 조직하다가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것도 몇 번째 상담했는데 이분의 상담의 사유를 가지고 왜 판사가 됐으며 또 어떤 앞으로 그때는 판사에서 벗어나서 변호사로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갑인, 무진, 신묘, 임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 자, 신묘일주인데 여기서 없는 호행이 뭐예요? 없는 호행이? 자, 화가 없다. 관이 없다. 자, 관이 없는 무관사주예요. 화가 없어요. 화가 없다는 얘기는 당신이 이 사람 사주에서 뭘 추구하느냐? 첫째, 병화를 자기가 끌어다가 저 감목에 꽃을 피우고 싶다는 것은 내가 공부할 때는 최대 학교, 대한민국 최대 학교 국가학교에서 그것도 꽃을 피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뭘 바라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 그럼 여기에서 이 병화를 끌어다가 이 감목에 꽃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표가 뭐였겠어요? 대학은 어디 목표요? 대학은 어디 목표로 하겠어요? 자, 하대학교 국가대학이 최고 대학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신념이 잦아진 사람이다. 이걸 눈에 얼른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고대 쪽으로 왔다 그러면 어쩔까요? 고대는 뭐라고 했어요? 목대학이기 때문에 목이 많은데 신금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고대 쪽은 안 되고 가게 되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연세대학교 쪽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그 진로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금방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신묘일주가 병화라는 없는 그 오행을 어디다 끌어다 내가 쓸 거냐. 그러면 자, 없는 오행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 병화를 갖고 설명 먼저 드리면 이 병화는 또 어디에 뜨기를 좋아해요? 자, 여기 임수에 뜨기를 좋아한다. 병화는 임수에 뜨기를 좋아해요. 자, 여기서 그 전에 그 기초반에서 배웠을 때하고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드리자면 병하고 병신 합이 먼저가 아니라 이 무리에 뜨기 때문에 합이 안 돼도 좋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묶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무조건 병하고 오면 병신 합을 해.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업 봐서는 좀 달라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혼란식 이해불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반에서는 무조건 병신 합의 원칙으로 하되 실관에서는 병화 임수일 때는 병화에 먼저 뜨기 때문에 병신 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병화는 이제 임수에 뜨기 좋아했으면 저기 간목에 꽃을 피기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국가 공직으로서 자기가 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신금의 칼인데 칼에 자기가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만들 수 끌어오는 자는 언제나 있죠. 자, 여기에서 진유합금이 오죠. 자, 여기에서도 진유합금이 오죠. 자,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에도 금을 쓰는 직업으로 갈 것이다.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자, 금이라는 이 자키인데 자기가 신금인데 국가 자리는 큰 칼자루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요? 칼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시킨대로 하는 일을 한다. 자, 이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시키는 일 이미 국가의 헌법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법조인으로 간다면 검사를 하겠느냐 판사를 하겠냐면 이 사람 판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첫째, 병화에 꽃을 피워서 해주겠다. 이거 판사 직업이에요. 근데 작은 을목의 칼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검사가 맞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검사보다도 판사직이 더 맞는 직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금방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사주를 볼 때 공부를 잘했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겠냐. 근데 이런 사람들 경우는 뿌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반적 호흡 딱 나눠놓고 보면은 여기는 인과 진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이 뿌럼 인묘진으로 가게 돼요. 이거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것은 이 전반과 후반전에 같은 것은 재물이 확실한 재물이고 아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직 생활로 갈 수, 금을 쓰는 조직 생활로에서의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이고, 후반전에는 임묘진으로서 진짜 내가 사업사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죠? 이것을 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판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때는 당신은 현지 판사 할 거고 이 다음에 가면 어느 노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 봤을 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연도의 대운에 따라서 가겠는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 자리에서 칼 갖고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어느 데 가면 이 45대운 이제 전반 후반이 바뀌죠. 45세까지 이쪽으로 가서는 전반 후반적으로 45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계유가 기점이죠. 계유가. 자, 무기합이 기토가 됐죠. 자, 그렇죠. 무기합이 기토. 그럼 각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돼요? 을목이 될 때는 내 칼자루를 내가 가지고 싶어. 그건 내가 이제는 국가 자리에서 사용하는 간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직접 내가 행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첫눈에도 쫙쫙 돌아야 돼. 그럼 쉽게 판사직에서 여기까지는 지가 현직 판사였으면 여기서 어디로 가? 돈 벌기 위한 노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정의잡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만이 어디를 가셔도 상담할 때 맥힘이 없어야 돼. 판사가 오든 뭐 검사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우리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판사가 와도 앞에서 자기가 현직 판사 내 앞에서 내가 교수야 선생이야. 교수님 예의합니다. 내가 갈 때는 거기 가면 내가 판사님 하겠지. 근데 우리는 내 자리에 와 있을 때는 내 업무를 취할 때는 당당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올해 물산년에는 여러분 다 같이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예,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상고 하시면 당당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 손에 놓고 너는 나한테 듣고자 오는 사람이고 나는 너한테 설명해주고 너를 좋은 길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올해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실 때 금방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하하.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대로만 딱딱 집어 이 사람은 직업이 뭐 할 거고 뭐뭐 할 것이라는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때 판사하고 어느 때 변호사하고 구별이 금방 되잖아요. 다시 쉽죠? 이제 여기서 더 홀롱되면 안 돼. 그리고 항시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판사는 국가에서 원한 칼차를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칼 노릇만 할 수 있는 거, 행위할 수 있는 것밖에. 그러면 이미 국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법 내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뭐 태양을 끌어다가 국가의 일을 끌어다가 본인이 그 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것이고 검사라는 건 직접 칼을 휘두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검사보다는 판사에 가는 길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와서 여기서 이제 병실 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합을 해서 병실 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병실 합을 자격증으로 얘기했고 썰물 오행도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오래 하셨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너 갈수록 너무 잘 맞아서 좋다 이거지. 가장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상로는 여러분들이 더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가 있을수록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집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시 잘된 것과 못된 것, 그게 있으면 안 좋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경우 보면은 어떨 때 문제가 되겠는가를 봐봐요. 어떨 때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쫙 보면은 진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탁수가 될 때는 문제가 오겠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른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탁수와 충과 관계 두 가지만 딱 보면 돼. 그러면 55대 여기 와서는 진술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진술충이라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확실히 겪어보세요.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다른 충 안 써도 돼. 진술충만 쓰면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너는 65세부터 65세 이 사이에 너는 여기에서 노펌도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변호사직으로서 노펌이 근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늙어 죽을 때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또 기성세대가 오고 또 오면 그 자리를 비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어차피 가서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노펌에 작은 애들 일도 들어온 것 받아서 일들 하고 그렇습니다. 변화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잘 된 것이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안 될 때는 잘 돼가 있는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에 누구나 보면 다 안 되고 다 슬픈 일만 일 것 같지만 또 좋은 일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사다마 좋은 게만 있습니다. 언제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다? 그러나 모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돼요. 그래서 자기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행위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팔자를 바꿔준 사람이에요. 자, 팔자가 안 좋다면 이용아 팔자 안 좋게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위를 바꿔에 따라서 달려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진술충이 할 때는 거의 이제 어느 때가 61대 정도 한번 되면 끝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노펌에서도 벗어날 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작은 사무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탁수의 개념으로 보면 어디서 문제가 될까? 여기 해수에서 자수,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65세 이후부터는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탁수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가 다 인생일 때 자기 그 판사직에서 노펌 대형 노펌에서 잘 끝나다가 나중에 보면 이러한 안 좋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가 나중에 써진 거 있죠? 설문지 보시면, 자, 65세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65세 쪽에. 자, 55세, 65세 사이가 노펌에 나온 시기가 61세 갑인년이에요. 갑갑하지요. 갑인년에 두 개의 간목이 지지로 이제 인묘진이 돼요. 두 개 갑갑하면 하나가 도면 이제 저 인목이 인묘진이 요리 온다고 이제. 그럼 이제 내 할 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 할 일.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자기가 변호사 운영하기 조금만 하죠. 그래서 대형 노펌에서 나온 작은 일들 맡아서 할 수 있고, 이런 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거기 문제인데, 63세가 병진년이에요. 63세가. 볼까요? 자, 63세가 병진년이다. 맞죠? 자, 여기에 오면은 63세가 이렇게 아프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짚으셔야 돼. 건강의 문제. 그러면 자, 여기 63세 병진년이죠? 자, 병진년이 오면은 일단 병하가 보니 자기 일관이 묶여요. 자, 묶이면서 진토가 세기가 됐죠? 자, 세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좋은 증세 아니야. 여기서 묶여 진토가 세개면 유궁의 뿌리가 진화근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묶여놓기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때부터 건강 문제가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수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묶여놓고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화지요. 그래서 심혈관의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떤 일이 올까요? 못해도 사무실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죠. 그때가 이제 의뢰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연이 이제 해묘미, 내 뿌리에서 인물이 돼서 해묘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부터 64세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뭐를 해요? 의뢰대운이죠. 의뢰대운. 진짜 의뢰대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를 딱 지명해 드릴게 보세요. 의뢰대운이란 것은 을목이 와서 내 칼자루가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칼자루를 칼로서 쓸 수 있는 그때가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뭔 얘기냐. 칼을 쓰는 그 묘목의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 쓰고 있어. 그럼 을목이 가면 이거 탁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린 것은 모든 사주고 타로가 다 흐름대로 읽어주잖아요. 이 양반이 자기가 칼을 쓸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늙어 죽을 때 칼자루 장군이 쓰겠습니까? 늘 노화돼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칼자루를 쓰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해자축,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건강에 이상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차이점을 여기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칼을 가지고 친금의 칼 자루를 가지고 쓸 때는 칼로서 하기 때문에 지지에 탁수가 해묘미 있으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칼을 안 쓰게 돼. 그러면 이 목을 못 쓰게 된다니 뿌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해수가 해묘미가 된 게 아니라 물이 와서 탁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해자축이 된다. 해자축이 탁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건강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태가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넣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어떤 일을 함에 따라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또 건강이 아프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 제주가 휴양도 가고 뭐 산에 가서 산림욕도 하고 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건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꿀 수가 있고 그 말이고. 근데 우리들이 봐봐요. 팔자가 바뀐다고 하면 환경이 바뀌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9세. 자, 그러면 아프면 어디로 가요? 자, 병원 가서 안 되면 이제 요양원 가잖아요. 그러면 자, 건강이 안 좋을 때 공기 좋은 데 가서 삽시다. 또 강원도 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물 좋은 제주 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을 바꿀 줄 알면서도 팔자는 안 바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틀리죠.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기 때문에 다 그게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어떤 내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자, 내가 폐가 안 좋아. 근데 내가 그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해. 그러면 그 분진이라는 게 있어요. 포르말린이나 이런 그런 게 보다 보면 당연히 폐가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공장에 일을 안 하면 그 일이 안 괜찮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래 타고날 때 폐가 약한 사람이 분진에 가서 있는 포르말린 냄새라든가 화학적인 요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가 팔자가 바뀐다 하면 남천불상도 팔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남들이 비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실하고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환경이 바뀔 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상담력이 되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랑 구독자께도 이런 얘기를 하면 맞는지 한번 의아심 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다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살았냐에 따라 변하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인생은 전환점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3,000명을 육박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